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나쁘다 이거 좀.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요즘 하전이 정말 잘 나갑니다. 완전 인싸예요. 여기에 지금 비디오 클래스 채널에서 그동안 모시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분이 와 계신데요. 자,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캐논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오늘 제목이 캐논 EOS R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책 조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음껏 얘기해도 되죠?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네, 괜찮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알겠습니다. EOS R각이. 오늘은 비디오 클래스 채널에서 정말 보기 힘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캐논 담당자분 말고요. 함께 EOS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연하다님과 이종범 작가님, 그리고 무궁화소녀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인사 한 번씩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증명사진관 멋진 언니 김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진작가 피크닉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듯이 촬영을 하는 무궁화 소녀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필모그래피 한번 읊어드릴게요. 시연님은 주식하다 주식 많이 하죠. 네, 주식회사 레코더즈. 지금 영업하시는 그 영업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지점은 5개 있고 직영점이 3군데 있고 가맹이 2군데 이렇게 그냥 작은 사진관 브랜드입니다. 뭔가 대중과 가장 친숙한 예술 매체의 사진이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형태로서 사진가로서 그걸 좀 되게 대중화시켜서 잘 풀어가려고 또 이렇게 사진하는 친구들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범 작가님은 지금 현재 팔로워가 20만이 넘는 여기 또 대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여행으로 치면은 완전 그냥 지구에 안 간 곳을 뽑으면 더 어려운 앱도 있으시고. 제 효자 좀 처음 같이 시도를 한 거다 보니 약간 좀 제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 아들 같은. 무궁화소녀님은 정말 같이 작업했던 그분들을 제가 언급만 해도 이미 설명이 끝납니다. 방탄소년단 신화, 가인, 다비치, 민서, 백예린, 백아연, 오마이걸, 이달의 소녀, 갓세븐, VAV, 유승우, 드림캐쳐, 그리고 스노우 필터 콜라보레이션까지 진행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시는 무궁화소녀님이십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랑 작업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 있나요? 언제나 이 질문에는 단골 질문일 것 같아요. 네, 가인 씨랑 작업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인 작업에서 이제 완전히 상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촬영이었고 저랑 사실 인연이 하나 있어요. 방탄소년단 정국님 제 비디오 클래스를 본다고 생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재밌었겠다.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정국님이랑 지민님 러브 유어셀프라는 포스터를 촬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진을 릴리즈하고 나니까 팔로워가 엄청 느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파워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님 언제 한번 밥 한 끼 해요. 정국님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카메라 이야기겠죠. 오늘 캐논의 허락도 다 맡았으니까 캐논 카메라를 쓰면서 생긴 일들, 그리고 우리 업계, 우리와 비슷한 그런 필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카메라 세팅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타사를 추천하면 안 돼요. 무궁화소녀님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R6에 이제 RF2870 렌즈를 이제 마운트한 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풀샷과 클로즈업을 다양하게 이제 촬영을 해야 하는데 마운트를 바꿀 시간이 간혹 이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2870으로 다 그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광 촬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카메라들은 역광에서 촬영을 할 때 너무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림자가 너무 지잖아요. 근데 이 렌즈는 굉장히 잘 조화롭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촬영을 하면은 간혹 12시간 막 그럴 때 12시간? 네, 사진을? 이걸 들고 막 계속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딴딴하게 근육이 생겼어요. 오, 진짜? 종범님도 이걸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범님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R5의 무궁화소녀 작가님하고 똑같은 RF2870 그리고 이제 RF70200을 사용하는데요. 뭐 RF287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줌렌즈와 단렌즈의 모든 장점을 갖고 있어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여기 70200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70200 치고 물론 이제 경통이 나온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또 여행 가방 자체가 크고 무거워지면은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냥 파티션 안에다가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데 얘가 딱 그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가 네네. 그래서 더 크면은 가방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얘는 딱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무게도 자체도 엄청 이렇게 했다고 더 무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게요. 이거랑 같이 네 맞아요. 딱, 사이즈로 딱 이런 사이즈인데 심지어 얘가 더 무겁죠. 그래가지고 저는 여행 다니면서 압축해서 많이 찍어야 될 때는 얘를 꼭 들고 가는 편이고 굉장히 또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저는 이제 달렌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얼굴 보정을 하는 곳이다 보니 특히 달렌즈에 그 왜곡이 없고 깔끔한 선회도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아직 저는 익숙한 게 달렌즈다 보니 지금 저희 공간에선 85mm나 100mm 마크로로 해서 인물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EOS R6 쓰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고속 연사라던가 조금 더 하이스펙보다는 사실 풀프레임 정도면은 벽만큼 프린트 하는데도 크게 이슈 없게 저도 전시할 때 잘 썼었고 근데 이제 85mm나 100mm 같은 걸 사진관에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카메라가 이제 너무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풍경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서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손님들도 막 붙어서 찍는 느낌이 안 드니까 훨씬 부담 없이 촬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사이즈에 따라서 85mm나 100mm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RF 85mm F2가 나왔어요. 예, 그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90만 원인가? 예. 근데 진짜 저렴하긴 여기 하다. 저도 이게 너무 저렴해서 되게 스펙이 좋아요. 매크로 F2에 81만 5천 원. 원래 RF 렌즈 되게 다 비싸잖아요. 네, 그쵸. 한 가격 하죠. 예, 저도 그래서 가장 가성비 있는 조합으로 했거든요. 제 조합은 2405의 R5입니다. R5로 한 이유가 캐논에서 이제 특별히 아티스트 할인가로 살 수 있다고. 이왕 이런 좋은 기회에 R6 말고 가장 최고급으로 가보자. 저는 사실 카메라 막 그렇게 좋은 걸 써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카메라로 고양이를 찍어봤어요. 저는 사실 제 고양이 키우거든요. 여기 영상 있습니다. 8K로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니까 진짜 영화 같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고정이 진짜 사진 고정하는 느낌으로. 이 영상은 아무래도 1초에 많아봐야 몇 메가 이러잖아요. 1초면은 최소 24장 또는 60장 그렇게 프레임을 나눠서 아무래도 한 장 한 장에 화질이 되죠 떨어지는데 사진은 한 장에 막 10메가 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8K 로우로 찍으면은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 같아요. TV도 컴퓨터가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그렇게 많이 좋은 거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프록시 편집이라고 영상을 애초에 불인 화질로 변환을 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출력할 때만 실제 원본을 써서 출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편리하게. 혹시 컴퓨터 스펙 같은 것도 물어봐도 돼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마음껏.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예. 저희 공간이 iMac 27인치를 쓰고 있고 예. 램 16기가에 인텔 코어 5 신규 iMac으로 샀는데도 튕긴다 그래서 램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램은 32기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맥에서는 그 뒤에 꼽는 거 네. 있거든요. 그걸로 직접 자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요. 주문할 때는 8기가로 주문을 해요. 그 다음에 16기가 2개 사서 꼽으면 돼요. 근데 사실 뭐 튕기면은 맞아. 다시 맞아. 키면 되고 다시 켜면 되고 직원들 가이드라인에 컴퓨터 자주 껐다 켰다 하라고. 손님 나가면 한번 꺼라. 껐다 맞아요. 켜는 게 좋은 거예요? 껐다 키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 맞아. 알까기. 캐논의 단점이 뭐냐면은 R6 그 샘플 촬영을 하려고 한번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랩이 좀 이제 얇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R6는 그래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런 모델로 나왔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했는데 R5 많이 비싼데 제가 이렇게 끼고 나서 고정하자마자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비싼 바디의 스트랩을 고급스러운 걸로 껴주면은 내가 R5 쓴다 이런 느낌도 있을 기분 텐데 좋아서. 약간 언젠가 캐논 담당자님을 만난다면은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부러졌는데도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마침 안 계시는데 근데 그러네 마침 안 계시네. 다들 혹시 근데 네. 캐논을 제일 먼저 이렇게 쓰게 됐던 계기가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 캐논 550D를 썼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 맞아요. 갑자기 550D가 그 FHD를 지원하는
이제 최초의 보급형 바디라고 해서 그걸 샀죠. 그때 완전 혁명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DSLR 하면은 보통 옛날의 느낌은 뒷배경이 흐리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기다리면 좋은 거. 제가 제일 처음 입문했던 게 600D였는데 이게 최초로 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샀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뭔가 색감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기본으로 찍히는 색감 자체가 캐논이 훨씬 좋다고 네이버에 찾는데 맞아. 사실 이제는 로우 파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본 색감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도 이제 한 번 렌즈 사고 해서 저는 진짜 캐논 쓴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푸른빛을 좋아해서 캐논의 푸른빛 구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캐논으로 샀었어요. 저는 70D로 시작했어요. 70D부터 AF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550D는 AF가 막 맞아요. 소리가 났어. 맞네. 영상 찍을 때도 막 나는 엊그제 일 같은데 되게 옛날 일. 동범님은 어떤 저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거 유일하게 10번 넘게 본 영화거든요. 약간 카메라가 주 오브제고 그걸로 통해서 약간 진행되는 이제 러브 스토리, 주인공이 필름 카메라를 쓰는데 그걸로 찍은 사진이 너무 이뻐서 나도 만약 사진을 찍는다면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필름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미놀타 XG7이라고 그냥 미놀타 이름이 이뻐서였거든요. 필름 값이 너무 나가니까 이 정도면 그냥 DSLR 사도 되겠다. 그래서 DSLR을 봤는데 캐논 이렇게 봤을 때 캐논 이름이 더 이쁜 거예요. 약간 이 글자가 좀 더 둥글둥글해서 미놀타도 이름이 맞아요. 저도 미각 약간 운명처럼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캐논 400D를 샀어요. 이렇게 큰 카메라 쓸 때 엄청 좋은 게 현장 촬영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큰 전문가 포스가 나는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를 전혀 무시했거든요. 이런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나 그런 사람들이 네, 맞아요. 있다고. 진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유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촬영하면은 보통 밤샘 촬영도 많이 하고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말하면서 카메라랑 정말 물화일자가 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카메라가 말썽이면 안 돼요. 뭐 AF 때의 말썽이라든가 마이크 때의 말썽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캐논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너무 편하고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다른 브랜드를 써보진 않아서 그쵸. 좀 장점이 어떤 거랑 좀 달라요? 저는 파나소닉, 소니, 니콘 다 써봤어요. 그냥 촬영했을 때 아무 손도 안 댔을 때 아웃풋이 가장 예쁩니다. 캐논이. 보통은 그래서 소니가 기술적으로 좀 만질 줄 알고 그러면은 되게 예쁜 색깔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많이 만져야 되고 설정을 많이 바꿔야 돼요. 뭐 픽처 프로파일 뭐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예쁜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잘못 촬영한다? 그러면은 촬영이 좀 망해요. 근데 캐논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다 똑같은 아웃풋이 나와요. 약간 장점이자 단점은 그러니까 색감 자체가 원본이 너무 좋아서 보정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 약간 내 색감이 나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데 약간 점점 보정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프리셋도 제가 매번 여행지마다 다 만들어 놓는데 얘한테 프리셋을 먹일 정도의 보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점점 내 보정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게 조금 단점이지만 편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편하죠. 확실히.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을 되게 많이 찍는데 그 영상 찍을 때도 그냥 기본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따로 건드릴 게 없고 커스텀의 끝은 순정이라고. 결국에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커브에서 각도만 이렇게 하고 끝. 알까기. 정말 가볍게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렌즈를 그냥 240? 240 그 여행용 렌즈라고 슈퍼줌 렌즈라고 불리는 조리개는 가변 조리개지만 그 렌즈를 들고 다녀요. 근데 에서 그 렌즈 쓸 때는 그 렌즈가 못 쓰는 렌즈다라고 말할 만큼 꼭 여기 앞에다가 약간 김서린 채로 찍은 것처럼 혼이해도가 엄청 안 좋아요. 그냥 인스타 올리는 용도에서 끝내는 정도? 그런데 제가 알 쓰면서 24240을 들고 샌프란시스코를 갔었거든요. 케이블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걸 땡겨 찍으려면 무조건 이제 망원 줌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2470이랑 그 다음에 24240 들고 가가지고 땡겨서 찍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저렴한 렌즈의 선예도라고 할 정도로 놀라고 심지어 그 제 바로 옆에는 저랑 같이 출장한 작가님이 A7 M3에 24240을 끼고 있었거든요. 24240을. 그래서 둘이 똑같이 찍은 걸 선예도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너무 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RF 렌즈가 확실히 선예도가 좋구나. 비싼 만큼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딱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인공 조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카이 패널이라고 되게 커다란 조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색을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랗거나 완전 빨갛거나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그 빛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리고 찍었을 때 명암 표현
빛이랑 그림자 같은 게 굉장히 잘 잡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게 RF로 쭉 나와서 이전 렌즈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캐논을 쓰는 의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렌즈군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쭉 그치. 가잖아요. 렌즈가 제일 비싸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캐논만 쓰다 보니 캐논 모델밖에 없었고 스트로보부터 모든 게 다 캐논인데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쓰는 게 좋은 거였다. 그리고 그 좋아. 렌즈들이 많은데 이거 맨 처음에 R 시리즈 R 처음 나왔을 때 R을 내면서 이미 캐논 EF 마운트를 쓰시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EF를 RF로 변환시켜주는 어댑터를 동시에 내놔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EF 마운트 카메라에 장착한 것처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해서 굉장히 맞아요. 어댑터가 그러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 영상 하시는 분은 ND 필터 많이 쓰는데 애초에 그 어댑터에 ND 필터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핫했어요. 왜냐면은 ND 필터를 요 구경만큼 다 네. 사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천하통일이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거에다가 다르니까 되게 좋다. 옛날에 이제 21살 때 막 여행 갈 때 캐나다 옐로나입 갔었는데 거기가 영하 55도, 45도 이랬는데 밖에 있다 들어오면 성에가 껴서 이제 계속 얼음이 있는 걸 녹여서 썼는데 그런 고장 날 줄 알았거든요. 그때 60D 계속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도 고장이 안 났던 게 저한테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구성이 아직까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방진방적은 확실히 나도 그냥 비 올 때 항상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녔는데 얘 쓸 때는 그래도 그렇게 괜찮다고 광고를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장대비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고장나거나 한 거는 한 번도 없어. 단점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오스 R 시리즈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풀타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진행했을 때 2개면 이제 충분했는데 3개까지 많이 계속 연속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R6 쓰고 나서 조금 바뀌었나 봐요. 이게 원래 R인데 그 R5랑 R6부터는 여기 네. 금색 들어가고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 그 규격이 똑같아요. 저는 네. 이 EOS R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OD 시리즈의 그 배터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이미 많이 사놨던 사람들은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배터리 크기가 다 똑같은데 용량이 더 커진 버전을 이번에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12만 5천 원. 그러면 맞네. 12만 5천 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죠. 배터리가 무슨 12만 5천 원이야. 두 개 사면 25만 원이야. 그러니까 맞아, 프로들은 맞아. 사실 돈을 그냥 이악 물고 써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손에- 비싸게 팔아도 돼. 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전 거는 게다가 6만 5천 원. 진짜 헐, 두 배다. 두 배네? 용량도 2배로 늘려주지. 두 배? 그러게요. 두 배는 아니야. 오, 솔드아웃 됐어. 잠깐만. 이제 안 파나 보다. 이제 안 옛날 파는가 보다. 나쁘다 이거 좀. 인터넷 맞아, 근데 그건 좋았다. 저 출장 갔을 때도 이제 갑자기 이제 배터리를 깜빡하고 충전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프로분들이 캐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논은 다 이 배터리니까 왜 나눠주신 거예요. 감독님들이 저한테. 맞으니까 마운트가. 그래서 약간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 맞아. 많이들 쓰고 있다는 가장 장점 렌즈 서로 빌릴 수 있고 사진학과에서도 맞아. 렌즈 빌리는 것도. 지금 사진학과는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다 캐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학생들 때 렌즈 서로 빌려 쓰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님들한테 이제 캐논 쓰고 있다고 하면 다 렌즈 빌려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거는 빌릴 게 많다는 그 장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알까기. 오늘 이렇게 캐논이 엮여준 인연으로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함께 토크쇼도 하고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꼭 또 콜라보 해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식 인사를 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은 캐논이니까 하나 둘셋 하면 캐바 이렇게. 하나 캐바 이렇게. 네, 저 가운데 보고. 가운데. 아. 여기? 네, 여기 저 가운데. 가운데 이거. 여기요. 네. 하나 둘 셋. 캐바.